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7일 밤 9시 27분입니다.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수치를 조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맞는데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앞으로 4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수치의 조작, 통계의 조작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경제정책의 실패를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국정농단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진짜 국정농단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잘못이 1이라고 그러면은 문재인의 이 국정농단의 잘못은 한 10,000배, 10만 배 될 겁니다. 그게 상응하는 벌을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구성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잘못하면은 국제사회에서 통계 조작국이 될 판입니다. 환율 조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계 조작국도 있습니다. 통계 조작했다가 나라가 거들날 뻔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통계를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통계를 누가 믿습니까? 북한에서 고열 환자가 몇백만 명 생겼다고 했는데 사망자는 70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가 틀림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코로나 사태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통계를 누가 믿었습니까? 과거 공산국가도 통계를 조작을 했습니다. 아니, 공산국가는 통계를 그대로 발표를 하면은 그 순간 망해버립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은 망하는데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경제 통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냉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공산국가에서 발표한 GDP는 실제보다 4배, 5배 과장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런 공산국가, 통계 조작 국가의 뒤를 따라간 거죠. 어떤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공산당식 생각을 가진 사람, 무슨 거짓말을 해도 한 번 잡은 정권은 놓칠 수 없다라고 작심한 자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문재인의 이 통계 조작은 완전히 공산당식 조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아주 재밌는 칼럼을 썼으니까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파산도 통계 왜곡에서 시작됐다는 이 황정환 기자가 쓴 짤막한 기사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 상식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황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통계 조작을 했다가 못 믿을 나라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될 판입니다.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그리스 정부는 2000년 6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12.5%에 달한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6%로 축소했다. 이 같은 조작은 2009년 EU 회계 실사에서 적발되었다. EU 가입 이후 환율 조절 능력을 잃은 채 국가 부채만 늘어가던 그리스는 2010년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통계 조작에서 시작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재인의 이 통계 조작이 정권 교체로 중단되지 않았으면 한국도 국가부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도 통계 조작으로 신뢰도를 깔아먹었다. IMF는 2013년에
아르헨티나를 경제지표 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2년 25%에 이른 인플레이션을 10.8%로 축소해 고의적으로 대외 채무 부담을 줄이는 등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가 경제 실정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통계를 악용했다는 게 IMF의 판단이었다. IMF의 불신임 결정 이후 통계 조작을 주도한 기에르모 모레노 당시 상무장관은 정부유기 권한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내각에서 쫓겨났다. 2015년 출범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는 곧장 통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등 사건 연루자를 처벌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에야 IMF의 불신임 조치에서 벗어났다. 통계 조작했다가 아르헨티나도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도 통계 측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부터 청년 실업 발표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그동안 매달 발표해 온 통계에서 연령대별 실업률을 제외해 버린 것이다. 똑같네요. 이 문재인의 통계 조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짓을 문재인이 했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마 벼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환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리법권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것은 논리에 지고 비리법.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법에는 이길 수 없다. 근데 법도 법권, 권력 앞에서는 약해진다. 근데 그 권력은 하늘천. 하늘 앞에서 무력화된다. 이 하늘이 뭐겠습니까? 하늘이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우주의 섭리는 거의 대부분이 수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수학 공식의 기본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곱하기 2는 4입니다. 8이 아니에요. 문재인은 이걸 부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하나님의 반역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벌 받는 거죠. 감사합니다.